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6일 정도 지금 플랫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말에 나왔던 4주차 이제 HLB 그룹 뉴스 4가지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금요일 대비해서 약보합세 한 1% 가량 이제 하락한 52,6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HLB 그룹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 기사 나온 게 좀 평소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4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난주에 이제 3회차 HLB 포럼이었죠. 여기에서 진양훈 회장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들 상용화 과정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워딩이 좀 나오느냐 여부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사 이 파나진 관련해서 이제 타이드 USA 2025에서 P&A 관련돼서 유전자 조절 기술 개발에서 포스터 세션 발표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타이드 USA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리고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든지 펩타이드 이런 이제 그 치료제의 컨퍼런스인데요.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 관련되는 부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진단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R&D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되었던 것은 미소세포 폐암에서 암 발생 관련되는 mRNA 관련되는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억제보다 30배 이상 향상시키는데 이제 변형 기술이 조금 적용됐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P&A 관련되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RNA나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쪽인데요. P&A를 활용해서 FDA 허가 약물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확장성 관련되는 부분과 잠재력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변형을 통해서 여러 이제 최적화 관련되는 장점을 이번에 또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이제 P&A 같은 경우는 이제 91년도에 그 연구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코펜하겐 대학에서 덴마크 쪽에서 이제 4명이 모여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합성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상용화가 대량으로 힘들었는데 이 부분들을 과거에 이제 이 파나진의 김성기 대표인가요? 그분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이제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더딘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나진은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다른 진단키트 업체들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로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올렸던 부분인데 파나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번 상승에도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제 제넥스가 그 HLB 펩이라든지 뉴로토브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이제 기사를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비타푸드 이온 건강기능식품 관련되는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넥스가 산업용 이제 맞춤형 효소 관련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 세정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효소.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 효소인 스포옥사이드 이제 디스뮤타이제 관련되는 SOD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이제 효소 중에서 이 락타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소개했는데요. SOD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 올리고당 생산에 사용되는 락타제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FDA에서 안전성 기준인 GRAS를 획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쪽에 이제 사용하려면 할랄 기준 인정해야 되고, 유태인 쪽에 이제 또 하려고 하면 코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 획득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한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HLB 포럼에서는 진양곤 회장이 이제 뭐 한영사 처음에 이제 초두 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구체적인 워딩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간에 이제 2번 동안의 바이오 포럼하고 좀 변해서 새롭게 이제 확장된 이제 전략 포럼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올해는 도약. 올해 도약은 결국은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맙의 상용화 성공이 이게 도약이 되어야 중기적으로 비상이라든지 컨텀 점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정이 명확하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불확실성 상황에서 주가도 큰 흐름은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올해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맙의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FDA의 리서브션 재개를 통해서 최종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큰 흐름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유럽의 9월달에 EMA 신청이라든지 연내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리라프고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세호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리차드 김 모핏 암센터의 키오피니언 리더가 와서 리라프고라티닙의 좀 차별화된 리보세린하고 약전은 좀 비슷한 어떤 개념들이 있는 부작용도 좀 낮고 여러 가지 이제 확장이 이제 가능한 경쟁력을 좀 언급을 했다는 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 종목에서는 뭐 제넥스를 중심으로 뉴로토브 HLB팩, 그러니까 HLB가 이제 지주사인데 기존의 HLB 제약 생명각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노베이션이 이제 베리스모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뭐 카티 관련되는 부분이 중심이 됐듯이 새롭게 이제 최근에 편입되어 있는 M&A로 들어간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과거의 제노포커스, 지금 이제 제넥스가 뉴로토브와 과거의 이제 애니젠이 지금 맵팹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장 동력원을 상장사를 중심으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계열 정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나진이 기사가 좀 하나 더 나왔던 부분들이 자회사인 바이오스퀘어 관련해서 이 면역진단 플랫폼 컨텀팩이 이제 미국 특허청 등록 완료 소식도 뭐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 23일 날 상장하고 홍콩 증시에서는 장중에 뭐 30%도 올라가고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이제 이런 상장 이슈 관련되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세로는 하는 분위기가 중국 증시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56위안까지 지난주 좀 올라갔다가 지금 한 53위안까지 한 3위안 정도 빠지는 모습을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윗꼬리가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번 이제 홍콩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 CATL보다는 이제 비중이 한 절반 정도입니다만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큰 규모거든요. 결국 이제 이번 상장을 통해서 자본 관련되는 부분들을 더 이제 경제적 지원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항서제약은 과거 이제 90년대 이전에 제네릭 중심에서 90년도 이후에 페영 회장이 이제 지향하는 R&D 중심의 부분을 가속화시키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런 이제 혁신적인 거대 이제 빅파마의 확장들을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R&D 쪽에 75%, 생산 R&D 시설의 15%, 운영자금 10%인데 결국은 이제 약물의 상업화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뭐 여기에 이제 뭐 캄네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장하는 어떤 흐름들은 좀 이어갈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해외 사업의 국제화의 두 가지 트랙이 결국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 라이센스 아웃 형태가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궁극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를 통과해서 신약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 투트랙 전략을 좀 더
가속해 한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개발 및 상업영역 이제 경험을 축적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 의미로 중의적으로 쓰여 있다. 여러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이제 라이센스아웃 형태의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신약으로 성공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제 거래는 52,556주 정도가 되었고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만 주를 넘어서 417만 주대로, 그러니까 거래가 계속 작으면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장중에 이제 이런 현물 매도가 지속되면서 이 볼린저 밴드 구간에서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추가 하락은 뭐 제한적입니다만 거래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흐름 자체는 강하지 못한 흐름들이 계속 일단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기준으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보다 체결이 만주 이상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관련되는 부분과 계열 종목에 관련된 흐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